자, 입 주변에 색소 침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피부에 여러 가지 병변이 있는데 사실 눈 주변에 있거나 입 주변에 있으면 사실 많이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이게 없는 분들은 모르는데 있는 분들은 그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입 주변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꼭 남자 수염 난 것처럼 전체적으로 검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입술 라인을 따라서 좀 검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점 형태로 이렇게 난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 입술 자체에도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발생 원인은 다 다르겠죠. 그러면 치료 방법도 다를 겁니다. 자,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펠프스가 이 입술 주변에, 입 주변에 생기는 색소 침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 주변의 색소 침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인 질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는 여드름 후 생기는 색소 침착입니다. 자, 옆에 한번 사진 보시면 입 주변에 여드름이 있는 분이 있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현재 여드름은 없는데 여드름이 생긴 이후에 입 주변이 갈색으로 색소 침착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즉 여드름은 일종의 염증성 질환이죠. 이 염증이 생겼다가 호전되는 과정에서 색소 침착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염증 과색소 침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가 좀 톤이 하얘신 분들이 이런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이 좀 덜 생기고요. 피부 톤이 약간 어두운 분들이 좀 더 잘 생기죠. 또 그리고 같은 피부 타입이라고 할지라도 여드름이 생기고 햇빛을 좀 과하게 받으면 그런 색소 침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순수하게 색소 침착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어떤 색을 본다는 것은 갈색 색소도 있지만 여드름 붉은 이런 뾰루지 자체도 사실 멀리서 봤을 때는 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입 주변에 생기는 여드름 그 자체, 그리고 여드름에 의해 생긴 후유증이 하나인 여드름 후 색소 침착이 입 주변에 어떤 색을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드름에 의한 색소 침착은 좀 당연한 거죠.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PTT를 치료하거나 아그네스를 치료해서 또는 심하지 않은 경우 약물을 간단하게 써서 여드름 자체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여드름 후 색소 침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드름 후 생긴 색소 침착, 갈색 색소 침착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빠지기는 하는데 이것이 몇 개월 동안 갈 수 있죠. 그래서 집 근처 병원에 내원하셔서 어떤 바르는 약, 멜라논이라든지 약물을 바르게 되면 색소가 조금씩 옅어지긴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귀찮아요. 빨리 좋게 해주세요 하면 병원에 오셔서 피코 레이저 또는 Q&A 약을 레이저를 통해서 치료하면 여드름 후 색소 침착은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입 주변에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드름과 비슷하게 입 주변에 화장품에 의하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만성적인 자극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염증이 생기죠. 그 염증에 의해서 아까 여드름과 유사한 방식으로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아토피 환자들이 눈밑이라든지 입 주변에 역시 어떤 음식물 먹는 거에 자극에 의해서도 염증이 생길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각각의 원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립스틱을 발랐는데 그것이 나한테 알러지가, 미세한 만성 알러지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계속 염증이 생기면 계속 색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자극이 있는 립스틱을 바른다면 피해주는 게 좋겠고, 어떤 분들은 화장품이 계속 자극이 되는데도 계속 쓰는 분이 있어요. 이건 역시 염증에 의해서 색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줄여주는 게 좋겠고, 아토피 환자는 당연히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서 아토피 자체를 좋게 만들면 이러한 갈색 색소 침착은 서서히 빠지게 됩니다. 단 아까 말했듯이 여드름에 의한 색소 침착보다는 이런 일반적인 피부염에 의한 색소 침착은 적절히 원인 질환이 해결되면 조금 빨리 빠지는 특징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입술 자체에도 이렇게 점점점점 색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입술 자체에 점점점 반점이 보이시죠? 이런 것을 입술의 포이치 제거 반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위장관계의 다른 질환과 연관되지만 입술에 오늘은 색소에 의해서 본다면 다행히 이러한 병변은 755 피코레이저 또는 532 피코레이저 또는 우리가 병원에 많이 가지고 계시는 Q&D 약의 레이저를 통해서도 치료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보여드린 그런 입술 병변이 있는 분들은 이것은 약으로는 잘 안 되죠.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기미에 의해서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기미는 주로 이렇게 얼굴 광대, 관자 이런 데 생기는 게 아닌가요라고 하겠지만 옆에 사진을 보시면 기미는 얼굴 어디에나 생길 수 있는데 입 주변에도 많이 생기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기미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악화 요인을 먼저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미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조금이 바르시는 게 중요하겠고, 계속 특정 부위를 마찰을 시키면은 역시 염증이 생겨서 색소가 진해지기 때문에 과도하게 문지른 행위를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 또 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병원에 가서 멜라논과 같은 어떤 색을 좀 빼주는 약물을 좀 바를 수 있는데, 다만 이런 멜라논과 같은 약물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 자체에 의해서 좀 자극이 올 수 있죠. 그럼 오히려 더 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고, 뭐 또 당연히 뭐 레이저, 피코 레이저, 엔디약 여러 가지 레이저를 통해서도 색소를 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에 있는 기미는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미인 경우에 한해서는 이것은 단순히 색소 질환이기 이전에 광노화 질환이죠. 그래서 현재 보이는 색소에만 너무 집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색을 자체로 빼는 토닝 레이저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광노화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진피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바늘 고주파를 한다든지 또는 뭐 주베룩을 한다든지 진피의 콜라겐을 좀 새롭게 늘리는 방식으로 같이 병행을 해야지 색도 잘 빠지고, 또 나중에 색이 잘 빠졌더라도 재발하는 그 비율을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입 주변에 생기는 여러 가지 색소 질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것들은 내가 생활 습관을 교정해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약을 좀 사용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뭐 레이저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개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이 정확한 판단은 사실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집 가까이 가면 요즘에 다 병원이 있잖아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뭐 레이저를 할지 약을 바를지 생활 습관을 교정할지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실 겁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플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